부모님들께서 자기 자신 기준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시라.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죠. 장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오늘 시간을 냈습니다. 공부 일찍 하면 좋은 점 있죠. 하지만은 단점도 많다.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는 동기가 정확히 연결이 안 돼요. 강요에 의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척을 해요. 그래서 나쁜 버릇이 들게 되죠. 아, 숙제를 해야 돼. 숙제 그냥 하는 거죠. 보여주기식 숙제. 그런데 이게 고착화가 되기 시작해요. 두뇌에 딱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 가는 버릇이 돼버려요. 나중에 좀 의식이 생겨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데 자꾸 나쁜 버릇으로 빠져들게 되는. 자기도 몰라요. 나 왜 이러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하면은 이렇게 되네. 이런 생각을 하면 다행인데 이런 생각조차 들지 못하죠.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즐겁게 자라야 되는데 공부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면은 인상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이제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젠간 터지게 되죠. 이게 언제 터지냐? 사춘기 때 터질 가능성이 높죠. 중학교 때 이제 공부가 중요한 게 그때 공부를 어느 정도 하냐 아니면 아예 접고 딴 길로 가냐 요거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시키면은 아동 학대다. 밝고 쾌활하게 뛰어노는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냐. 네네. 특히 뭐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생 이런 애들한테 공부시키면 아동 학대다. 다른 한편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가 애들 공부도 안 시키면은 그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거냐. 아이를 방해하는 거다. 애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냐. 네네. 애가 나중에 부모님 탓한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갈등하시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들은 이런 이유를 대체로 내세우세요. 아이가 생활하는 상당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학교의 본질은 공부다. 근데 아이가 만약에 공부를 잘한다 하면은 그 학교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말 그대로 주인공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진다. 학교 수업을 제대로 못 따라갈 정도가 된다 하면은 아이가 이해도 못하는 수업을 조용히 하고 듣고만 있어야 되는데 집중도 안 되고 이게 더 스트레스다. 특히나 우리나라 교과 과정은 뭐 수학 같은 거 특히 그런데 학교 수업만 들어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다. 있긴 있지만 굉장히 실은 소수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도 이해를 못하는 축에 속하게 될 건데 아이가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수업을 듣게 만들면은 그거 자체가 실은 더 큰 괴로움을 아이한테 안겨주는 거고 일정 이상의 나이가 되면은 특히나 고등학생들이 되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식을 갖게 되든가 아니면은 공부라는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때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아버리게 되면은 아이들 자존감에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아이들이 뭘 하냐. 실은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아이들이 준비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기보다는 부모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도해서 그 결과를 받게 만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게 실은 사실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아이가 뭐 자기는 의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삼류대학교라는 그런 이제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은 그게 아이들 앞으로 하는 일에 얼마나 큰 지장이 될까. 요거는 내가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래서 당장에 좀 힘들어 하더라도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좀 원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어렸을 때 공부를 이제 소위 많이 시키지 않은 그런 경우에 아이가 뭐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라도 어느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제가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은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가 들려요.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 부모님들끼리도 다 친구니까요. 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런 거를 운영하세요. 부모님들이 친구들이 이제 그거를 물려받아서 같이 일을 돕고 하곤 하는데 얘기를 한대요. 나는 학벌이라는 간판이 없어서 기회가 안 주어진다. 이제는 내가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고 나도 다른 데서 이제 회사 취업해서 흔히 잘 나가는 회사도 들어가서 일도 배우고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서류 통과가 안 되니까 왜 나를 어렸을 때 공부를 안 시켰냐. 이건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도 있어요. 실은 인류대학 나왔는데
보장되는 거 한 개도 없고 어렸을 때 나 놀기라도 냅두지 그랬냐. 왜 이렇게 나를 달달 볶아갖고 네. 행복하게 놀 수 있었던 시절을 왜 이렇게 망쳐놨냐.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실은. 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웬만한 인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데 서울대에 가야 되니까 정확히는 이해 못하는데 아마 플루트 전공 이렇게 해서 하면 수월하게 그나마 갈 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시킨 거예요. 네. 그 입시 목적. 네네. 그 어머님 얘기하기로는 피리 학과를 갔다. 피리 부는 학과를 가가지고 그 학생은 굉장히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네. 실제로 적성에 맞지 않는 건데 그거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하고 나중에 그 학과적으로 자기가 배운 거는 특별히 쓸모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또 원망을 학벌은 뭐 서울대지만 네네네.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부모님들이 여러모로 힘드실 것 같아요. 뭘 해도 원망이니까. 네. 어지간하면은 이제 원망을 다 들으시게 되니까 네. 참 힘드시고 아끼는 마음이 많으시겠지만 그렇죠.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언급한 거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공부시키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굉장히 실은 다양한데 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좀 시켜보는 게 낫다. 물론 이제 노는 것보다는 공부하게 하는 게 더 재밌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지적 호기심이라는 게 있고 이제 공부에 대한 저항이 아주 크지 않으면은 처음엔 좀 그래도 노는 것보다는 이제 더 재밌긴 하지만 그래도 할 만한 경우가 많거든요. 어렸을 때 시작하면은. 근데 이걸 어렸을 때 시작을 안 하면은 나중에 진짜 흔히 말하는 철 들고 이걸 하게 된다 하면은 이미 많은 것이 결정이 난 상황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니까 이거를 뒤집으면서 아이가 느끼게 되는 그 과도한 스트레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아동학대다. 이 시기가 대체로 고등학생이거든요. 그게 말만 고등학생이지 뭐 몸은 더 어른보다 클 수도 있는데 마음은 열이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엄청 힘들게 인간적인 욕구를 다 죽이고 가야 되잖아요. 그 정도 돼서 이제 뒤집으려면은 그게 더 힘들다. 방법은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은. 네. 야 90점 넘지 않으면 밥 안 줘. 네. 이거는 실은 말 그대로 이제 아동학대일 네.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좀 힘들겠지만 우리 참을성 갖고서 요 책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읽어보자. 엄마 아빠도 같이 여기서 읽을 테니까 네. 엄마 아빠는 200쪽 되는 쪽, 너는 50쪽 되는 쪽 한 자리에서 다 읽고 그리고 우리 같이 외식하자. 이런 정도로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어리면은 이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안정감을 갖고 그 구성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맞는데 거기서 공부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엄마도 같이 뭘 읽고 네. 아버지가 한다고 하면 아버지도 같이 책을 읽으시고 무엇인가를 같이 해보는 그러면 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구나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냥 또 딴 거 하고 있고 이러면은 못해요. 뭐 그건 지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대치동 내부 고발자잖아요. 네.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보지만 학부모님들도 많이 상담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부모님들께서 자기 자신 기준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경우에 갈등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공부를 굉장히 잘 하셨는데 나중에 공부 잘했더니 크게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자식은 공부를 안 시키겠다. 이거는 너무 빠른 속단이에요. 거꾸로 된 경우도 같아요. 공부를 많이 안 하셨는데 그래서 기회가 없었으니까 자식한테는 공부를 꼭 많이 시켜서 그 기회를 주겠다. 저는 이 경우를 다 봤어요.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어떤 게 필요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너무 과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기초를 해서 문을 열어주는 건 맞는데 그거를 너무 확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마라. 갈등의 요인이 되고 공부에 방해가 된다. 세상이 과일 같은 거 딱 자르듯이 단면적인 거였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너무나 다차원적이라서 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는 부연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사랑이 크면 힘들어요. 관계에서 사랑이 크잖아요. 그럼 좋죠. 좋지만 그만큼 슬픔과 아픔도 같이 와요. 그래서 부모님과 우리 자녀분의 관계에서 사랑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 학습적인 것까지 이제 더해지면 고통이 따르고 힘들고 논란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공감이 되네요. 사랑이 크면은 더 괴로운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도 이제 아이들 좋아하고 사랑하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지도를 잘 할 수 있고 눈에 보이고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뭐 이번 편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